잊혀진 사람. 지훈의 삶은 항상 목적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태양과 함께 일어나 별이 그를 지켜줄 유일한 것이 될 때까지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임스는 인생에서 힘든 일과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찍부터 배웠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두 직장을 다닌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헌신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같은 가치를 자녀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수년 동안 제임스와 그의 아내 유나는 나란히 일하며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서영과 준서라는 두 자녀를 두었고 작지만 아늑한 집에서 함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웃음 가득한 가족 저녁 식사, 주말 자동차 여행, 생일 축하가 있어서 집이 따뜻하고 안전한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삶은 때로는 어려웠지만 단순함 속에서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의 머리카락은 은색으로 변했고 수년간의 노동으로 등이 뻣뻣해졌으며 한때 예리했던 그의 눈은 나이로 흐릿해졌습니다. 5년 전 유나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제임스는 아내만 잃은 게 아니었다. 그는 모든 고난 속에서 다이 되어준 사람, 동반자가 되어준 사람을 잃었다. 유나가 죽은 후 그의 일부도 시들어가는 듯했다. 한동안 그는 버텼다. 그는 자신을 돌보고 취미로 바쁘게 지내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한때 그의 세상이었던 자녀들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유망한 직업을 위해 전국을 옮겨온 서연은 거의 전화를 걸지 않았다. 성공한 변호사인 준서는 일로 너무 바빠서 아버지를 위해 시간을 낼 수 없었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았고 전화와 방문은 줄어들었다. 그들의 변명은 더욱 편리해졌다. 제임스는 버림받은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만 결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그는 짐이 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방식으로 고통을 겪었다. 그의 자존심은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즉 가족을 요청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다가 일이 일어났다. 어느 가을 오후,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마치고 제임스는 응급실에 갇혔다. 갑자기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생겨 병원에 갔다. 1년의 검사를 거친 후 의사들은 심장이 쇠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상태는 당장 생명에 위협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들은 전문가가 그의 건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요양원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제임스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준서가 전화를 받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산만했다. 우리가 뭔가를 알아낼 거야. 그는 짤막한 어조로 말했다. 아빠, 좋은 곳에 정착시켜 줄게. 제임스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그의 아이들은 자랐고, 각자의 가족을 가졌고, 예전처럼 그를 돌볼 시간이 너무 없었다. 그들은 떠났고, 세상도 그렇게 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너무 자랑스러웠다. 그 다음 며칠은 흐릿했다. 그는 잘 관리된 중간 계층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곳은 노인들이 마지막 몇 년을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끔찍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은 충분히 친절했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공허함이 공기에 떠도는 듯했습니다. 밝은 조명, 살균제의 살균 냄새,
기계의 끊임없는 윙윙거리는 소리는 그곳을 집이라기보다는 기관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제임스는 작은 개인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벽은 텅 비어 있었고 지나가는 날을 표시한 달력과 어린 여성이 아이를 품은 사진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사진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 사진은 그저 그들이 그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상기일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간호사, 간병인들이 자주 찾아와 그를 살폈습니다. 그들은 친절했고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대화는 짧고 비인간적이었습니다. 제임스는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별로 묻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야기나 그가 78년 동안 배운 교훈에 관심이 없는 듯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돌보기 위해 거기에 있었을 뿐 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사랑과 규율로 아이들을 키웠고 암으로 인생의 사랑을 잃은 남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종종 방황했다. 그는 자식들, 서영과 준서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이 찾아온 지 몇 주가 지났다. 그는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서연이 마침내 전화를 돌려주었을 때 그것은 짧았다. 아빠, 저는 일에 쫓겨서요. 이번 주말에는 못 갈 거예요. 하지만 곧 들러볼게요. 하지만 곧은 오지 않았다. 며칠이 몇 주가 되었다. 제임스는 창가에 앉아 바깥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몇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들의 삶, 그들의 자유를 부러워했다. 그는 긴 산책을 할 수 있는 날, 자신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날을 그리워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시간뿐이었고, 시간은 선물이자 저주였다. 그의 몸은 약해졌지만, 그의 정신은 예리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다. 질병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가족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이 그를 찾아와서 확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 나아갔고, 그는 그들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과거의 유물, 뒷전이 되었다. 제임스는 처음에는 화가 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슬펐다. 그것은 그의 존재의 모든 부분에 스며든 슬픔이었다. 그는 아이들이 조언을 구하기 위해 달려와 저녁 식탁에 앉아 함께 웃던 시절이 그리웠다. 그는 유나의 따뜻한 포옹, 그녀의 꾸준한 손이 그리웠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간호사들이 그를 확인하고 밤새 혼자 남겨둔 후, 제임스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슬픔이 다른 것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실망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무언가였다. 그 깨달음은 파도처럼 그를 강타했다. 그들은 그를 잊었다. 그의 아이들, 그가 모든 것을 바쳐 위해 그가 뼈가 빠질 때까지 일해온 아이들이 그를 버렸다. 그들은 그에게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제 그가 그들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들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그 버림의 무게가 그를 짓밟았다. 그는 천장을 응시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그는 그들에게 주의를 끌기를 간청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지호는 자존심이 강한 남자였고 그의 아이들이 아버지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그들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할 것이다. 그가 방의 침묵 속에 누워 있을 때 제임스의 마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언가를 남겨둘 것이다. 그들이 그를 대하는 방식을 후회하게 할 무언가를.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알았다. 그들은 다시는 그를 잊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제임스는 맑은 기분으로 깨어났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고, 첫 번째 단계는 편지를 쓰는 것이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그를 보러 올 때를 위해 그의 베개 밑에 놓을 편지였다. 날들이 흐릿하게 흐르며 어느 날과 어느 날을 구별할 수 없었다. 요양원 벽의 회색은 제임스의 생각 위에 자리 잡은 안개를 반영하는 듯했다. 그의 몸은 쇠약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날카로웠고 이 날카로움, 생각의 명확함이 그에게 조용한 계획을 수행할 힘을 주었다. 제임스는 오전 대부분을 창밖을 응시하며 세상이 자신 없이 계속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차들이 거리를 질주하고 나뭇잎들이 바람에 춤추고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며 작은 방에 있는 노인이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전혀 모른 채였다. 마치 자신이 더 이상 세상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주변에서 삶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이상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여기에 있었다. 그는 여전히 숨 쉬고, 여전히 생각하고, 여전히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의 아이들, 서영과 준서는 삶을 계속 살아갔다. 그들이 그에게 한 약속, 즉 방문과 전화 약속은 모두 헛된 말로 변했다. 제임스는 평생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사랑과 보살핌으로 그들을 키웠지만 이제 생애의 마지막 몇 년을 맞아 그는 차가운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외로움만이 그를 아프게 한 것은 아니었다. 버림받음, 조용하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배신이 어떤 신체적 질병보다 그를 더 아프게 했다. 제임스는 화가 나지 않았다.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방식으로는 말이다. 그는 비명을 지르거나 화를 낼 생각이 없었다. 아니, 그는 이제 너무 늙었다. 그는 분노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라는 것을 오래전에 배웠다. 하지만 슬픔은 그가 붙잡을 수 있는 무언가였다. 그는 그것을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무언가였다. 그래서 그날 오후, 블라인드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드는 가운데 그는 간호사들이 구석에 놓아둔 방의 작은 나무 책상에 앉았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었고 단순한 실용적인 가구였지만 제임스에게는 이제 그의 이야기의 끝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남겨진 펜과 종이를 잡았다. 그는 그것을 잡은 손이 떨렸다. 세월은 그의 체력에 타격을 주었지만 그의 결의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제임스는 심호흡을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식들, 서영과 준서에게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하지만 내가 없는 동안 우리가 함께 보낸 세월의 무게를 마침내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 나는 항상 너희 둘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어. 나는 너희를 부양하기 위해 종종 내 행복을 희생하면서도 열심히 일했어. 너희를 사랑해서 그랬어. 너희에게 내가 결코 갖지 못했던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랬어. 그리고 너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계속하려고 노력했어.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다시는 똑같지 않았어. 나는 내가 붙잡고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계속한다면 너희가 나를 결코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너희 삶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 너희가 예전처럼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 나는 화가 나지 않았지만 마음이 아팠어. 너희 둘 다 항상 거기에 있을 거라고, 내가 늙었을 때 돌봐줄 거라고 약속했어.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약속이 그냥 말일 뿐이야. 네가 내 삶을 사는 것을 비난하지 않아. 네가 자라서 계속 나아가는 것을 비난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나누었던 사랑은 어떻게 된 걸까? 세상이 바뀌었고, 우리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건 알지만, 내가 여전히 내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지금은 줄 게 별로 없을지 몰라도,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두 분을 사랑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간단해. 내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지 않게 해줘. 내가 떠났을지 몰라도 내가 가르쳐준 교훈을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라. 그리고 다른 게 없더라도 내가 뒤돌아볼 때 너를 위해 모든 걸 바친 그 남자를 기억하기를 바라. 떠나기 전에 널 위해 무언가를 남겨두었어. 별로 많지는 않지만 내가 가져야 할 무언가야. 내 베개 밑에 작은 토큰이 있을 거야. 내가 그것을 찾을 때 내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 안녕, 내 아이들아. 네가 만든 삶에서 평화를 찾기를 바라. 하지만 기억해. 나는 항상 내 아빠일 거야. 그리고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지온 제임스는 편지를 다 썼고 눈물이 흘러내려 흐릿한 눈이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울지 않았다. 그는 눈물을 쉽게 흘리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의 안에서 감정이 솟구쳐 나와 터져버릴 것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종이에 적힌 글에 마음을 쏟아부었다. 그는 자신의 진실, 고통, 사랑, 구원에 대한 희망을 말했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베개 밑에 넣고 적절한 때가 될 때까지 숨겨져 있을 모서리에 눌러 넣었다. 그는 그들이 언제 올지 몰랐다. 아마도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온다면, 작별 인사를 하러 온다면 그들은 편지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편지를 읽을 때 그의 말에서 생생한 감정과 조용한 절박함을 보았을 때 아마도 그들은 마침내 그가 그들을 위해 한 희생을 이해할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그를 대하는 방식을 후회할 것이다. 하지만 제임스는 더 이상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그는 그들을 위해 살았다. 그는 그들을 사랑했고, 이제 그들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되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며 항상 그랬듯이 그를 확인했지만 그들은 거의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친절했지만 진정한 연결은 없었다. 제임스는 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천장을 응시하고 자신이 살아온 삶과 자신이 만든 가족을 생각했다. 바깥 세상은 계속 돌았지만 여기, 이 작고 무균적인 방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래서 제임스는 기다렸다. 그는 아이들이 오기를 기다렸고, 아이들이 편지를 보기를 기다렸고, 아이들이 이해하기를 기다렸다. 조용한 방에서 그의 숨소리와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림만 들리는 가운데 지호는 자신의 삶의 평화를 찾았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이제 그들에게 달려 있었다.
부재의 침묵. 날들은 계속되었고 매일이 제임스의 마음 뒤에서 느리게 아픈 맥박처럼 느껴졌다. 그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의 모든 섬유 속으로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스며든 버림받음에 무게가 텅 빈 복도에서 사라지는 발자국 소리처럼 느껴졌다. 한때 그의 세상이었던 그의 아이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제임스는 그의 삶을 베푸는 데 바쳤다. 어린 시절의 그는 제임스는 서영과 준서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 수면, 자신의 욕망을 희생했다. 그는 늦게까지 깨어서 그들의 숙제를 도와주었고 그들의 10대 반항을 지도했으며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들 곁에 있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헛수고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몸은 연약해졌고 그의 마음은 시간에 고통으로 흐려졌다. 그의 삶은 천천히 속삭임으로 사라졌고 그와 함께 그의 아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조용해져서 결국 침묵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그는 가슴에서 익숙한 약함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조용한 숨소리가 방 안에 부드럽게 울려 퍼졌고 몇 주 동안 목격해온 쇠퇴를 상기시켰습니다. 친절한 눈과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젊은 여성 간호사가 들어와 그의 산소 마스크를 조정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잠깐의 위안을 주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그녀의 말은 짧았습니다. 진정한 연결도, 감정적 유대감도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요양원 직원들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 있다는 것을 오래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방은 다시 한번 섬뜩한 고요함에 빠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분을 똑딱거렸고 치유의 방이라기보다는 무덤처럼 느껴지는 공간에서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제임스는 이곳을 충분히 보아서 이곳이 성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가는 길의 한 정거장일 뿐이었고 잊혀진 것들이 시들어가는 곳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서영과 준서는 오지 않았다. 그는 베개 밑에 조심스럽게 넣어둔 편지를 쓸 때 계획했던 대로 희망에 부풀었다. 그는 그들이 그 문을 통해 걸어 들어오는 순간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의 그들의 눈의 충격, 그리고 그가 마음에서 쏟아낸 말을 읽었을 때 틀림없이 뒤따를 후회를 상상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연습했다. 그들은 편지를 읽고 그 순간 그들이 그가 그들을 위해 한 모든 좋은 일들을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며 돌아와 그들의 방치에 대한 보상으로 필사적일 것이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문은 닫힌 채로 있었다. 제임스는 기대치를 낮추려고 노력했다. 그는 세상이 제 속도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었고 살아야 할 자신의 삶이 있다. 하지만 그의 깊은 곳 어딘가에 그의 작은 부분이 여전히 희망에 매달렸다. 그들에 대한 사랑이 충분하다고 믿는 그의 일부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유대감이 깨질 수 없는 것이라고 믿었다. 아마도 이 마지막 희망의 빛이 그 침묵을 참을 수 없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것은 그를 찌르는 침묵이었고, 그를 갉아먹는 침묵이었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데 보낸 모든 세월을 상기시켰다. 마치 그들이 그저 계속 나아간 것 같았고, 그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만 제임스를 땅에 붙들어 두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의 삶의 의미의 작은 실 한 가닥이었다. 아침에 그는 창밖에서 펄럭이는 새들을 보았는데 그것은 항상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지금은 그에게 중요한 단순한 것들이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 해가 뜨면서 벽을 가로질러 빛이 바뀌는 방식, 젊은 시절을 회상할 수 있도록 허락한 조용한 성찰의 순간.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지은 집, 가족을 위해 준비한 식사, 저녁 식탁에서 함께 나눈 웃음을 생각했다. 그가 완전히 절망에 빠지지 않게 지켜준 것은 바로 이런 기억들이었다. 이런 순간들이 그가 누구인지 정의해 주었고, 묵윤실에서 보낸 순간들이 아니었다. 간호사가 다음날 아침 다시 들어왔다. 그녀는 오늘 더 명랑했고, 그의 신체 지표를 체크하면서 대화를 가볍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제임스는 그녀의 친절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항상 그의 상황의 현실을 가리는 얇은 베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젊고 생기가 넘쳤으며 여전히 자신의 싸움을 벌이고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그가 한때 가졌던 것과 그가 잃은 것을 고통스럽게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약하게 미소를 지으며 짧고 정중한 문구로 대답했다. 그녀가 떠나자 제임스의 시선은 다시 창문으로 향했다. 그는 손을 잡고 길을 건너는 한 쌍의 커플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공기 중에 퍼져나갔고 평온하고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잠시 동안 그는 그것이 어땠을지 상상하는 사치를 허락했다. 만약 그의 자식들이 찾아왔다면, 그들이 그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면, 그들이 그의 침대 옆에 앉아 단 몇 분이라도 그가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면, 그 생각은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채로 남았다. 그는 온 존재의 한 방울까지 그들을 사랑했고, 그 대가로 그는 침묵만을 받았다. 바깥 세상의 소리, 삶이 계속되는 소리는 귀가 먹을 듯했다. 그러나 그의 작은 방의 벽 안에서는 외로움이 모든 것을 뒤덮었다. 그때 제임스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고통 속에서, 마지막 날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평생 자신이 준 사랑이 돌아올 것이라고, 그의 가족이 항상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보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 사랑, 가장 진정한 형태의 사랑은 돌봄을 받는 것과는 달랐다. 결국 그것은 그의 삶을 정의했던 주는 것, 희생하는 것, 사심없는 행동에 관한 것이었다. 서영과 준서가 오지 않더라도, 그들이 그의 편지를 읽지 않더라도 제임스는 괜찮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것을 주었고 결국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는 눈을 감고 생각의 무게가 그를 덮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괴로움을 놓아주었다. 그는 그들의 후회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는 기억에, 그의 삶을 정의했던 작은 기쁨에 집중했다. 그가 그의 자녀들에 대해 느꼈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이며 진짜였다. 비록 그들이 결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제임스는 그의 방의 고요함 속에 누워서 그의 호흡은 느리고 일정했고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재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수용에서만 올 수 있는 평화를 기다렸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 그게 충분했다. 마지막 선물. 황혼이 요양원에 내리고 살균된 벽에 긴 그림자가 들이오면서 방은 점점 어두워졌다. 공기는 무겁고 제임스의 생각의 무게로 두꺼워졌다. 그의 몸은 연약하고 닳았지만
마치 그가 정확히 말할 수 없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여전히 버텼다. 주변 기계의 조용한 윙윙거리는 소리는 그의 귀에 위안이 되는 자장가가 되었고, 그가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간신히 살아있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본 지 며칠이 지났고, 그들에게서 어떤 소식도 받지 못했다. 서영과 준서는 그의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고, 그를 찾아오지도 않았다. 그의 마음은 그들의 부재에 익숙해졌고, 고통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는 그것이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다. 이제 남은 일은 조용히 품위 있게 다가올 일에 맞서는 것뿐이었다. 제임스는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봉투를 흘낏 보았다. 베개 밑에 두고 온 봉투였다. 아직 뜯지도 않았고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다. 아이들에게 쓴 편지는 생생한 감정과 후회, 용서가 가득한 편지로 그가 온 마음을 다해 쓴 편지였다. 그는 어떻게든 그 편지가 그들 사이의 간격을 메워줄 수 있기를 바랐고, 그들이 자신을 짐이나 먼 추억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보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고 침묵이 흘렀고, 그는 그들이 자신의 마지막 말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있었다. 버림받은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하나 있다는 잔잔한 느낌이었다. 어떻게든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선물,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선물이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조용한 끝을 초월할 것이다. 그는 이 선물에 대한 생각이 왜 그렇게 중요해졌는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마치 그의 마지막 순간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듯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임스의 생각은 내면으로 향했고, 그를 형성했던 기억에 집중했다. 그는 젊음, 한때의 야망과 모험과 성공에 대한 꿈으로 가득했던 시절을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꿈은 천천히 사라지고,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조용한 만족감으로 대체되었다. 그는 세상의 인정을 추구한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조용히 배경에서 일하고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에 만족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삶이 끝나갈 무렵, 그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은 아팠다. 그것은 그가 이룬 것들은 하지만 그가 놓친 순간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서영과 준서에게 더 자주 사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고 말했으면 좋았다. 그는 그들이 자라서 자신을 남겨둘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그들이 사랑은 큰 몸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았다. 그것은 조용하고 일상적인 배려의 행위,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작은 순간들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후회에 머물 시간은 없었다. 제임스는 자신의 선택과 화해했고, 이제 그는 완수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있었다.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녀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친절했다. 그녀는 그의 주위의 시트를 정리하고 그의 생체 지표를 확인했고, 부드럽고 위안이 되는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제임스는 별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고, 당장의 과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떠나려고 돌아서면서 그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는 조용한 말로 그녀를 막았다. 펜과 종이를 좀 가져다 줄래? 그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간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물론이죠. 지온 씨, 곧 돌아올게요. 제임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베개에 기대어 누워서 눈을 감고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에 집중했다. 그는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아마도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는 사실, 이것이 의미 있는 무언가를 남기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사실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깊은 곳에서 스스로 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자신에게서 빠져나가는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간호사는 곧 작은 종이와 펜을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그것들을 그의 손에 부드럽게 쥐어주었고, 잠시 동안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들 사이에는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가 말할 필요가 없는 무언가였지만, 제임스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공감, 이해.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오고 가는 것을 보았고, 각자는 자신의 이야기와 후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앞으로의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펜을 움켜쥐면서 손이 살짝 떨렸고, 무릎 위에는 무거운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사과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걸 알아. 널 키우고 사랑하며 보낸 세월이 내 실수와 널 필요로 할 때의 부재를 메우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 나는 결코 자식을 실망시키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그런 사람이 되었어. 우리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방법,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는 방법을 몰랐어. 그리고 지금은 내가 하는 말이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걸 말하는 거야. 나는 단 한순간도 널 사랑하는 걸 멈춘 적이 없어. 널 위해 뭐든 했을 거고, 널 행복하게 보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을 거야.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화가 나지 않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걸 줬다는 사실과 네가 기억하든 안 하든 내가 가르쳐준 교훈을 계속 간직할 거라는 사실의 평화를 느껴. 내가 떠난 뒤에 나를 떠올린다면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널 사랑했다는 걸 기억해. 그리고 나는 침묵과 거리를 용서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사랑은 그 모든 것보다 크고 그것이 내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사랑해요. 아빠. 제임스는 펜을 내리고 글자를 바라보며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다지 많지는 않았지만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신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마무리와 이해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것을 결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과거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면서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후 돌아서서 부드러운 미소로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으세요? 지훈 씨. 그녀가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흘리지 않은 눈물로 축축했습니다. 말할 말은 다 했어요. 그녀는 마치 신성한 것처럼 조심스럽게 침대 옆 탁자에 종이를 놓았습니다. 그들이 감사할 거라고 확신해.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어조는 중립적이었지만 그녀는 모든 이야기를 알지 못했고
그의 말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밤이 어두워지자 제임스는 베개에 기대어 누워 눈을 감았다. 그는 기대하지 않았다. 세상은 그가 없이도 계속될 수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선물을 주었다. 용서, 사랑, 언젠가 그들이 이해할 것이라는 희망의 선물. 심판. 나날은 부드러운 삐소리와 조용한 발소리에 흐릿한 흐릿함으로 바뀌었다. 제임스의 몸이 약해지면서 시간의 흐름은 눈에 띄지 않게 흘러갔다. 한때 활기찼던 그의 삶은 이제 병원 시트의 연약함, 살균제 냄새, 그리고 가끔씩 먼 곳에서 들려오는 대화의 중얼거림이 침묵 속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손이 닿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제임스는 무언가, 신호, 아이들이 나타날 순간 또는 그의 인생의 이 길고 지루한 장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쓴 편지, 그의 마음에서 쏟아낸 말은 베개 밑에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랑과 화해의 마지막 몸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우주가 그를 과거와 미래 사이에 매달린 채로 내버려두고 결코 오지 않을 무언가를 기다리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의 몸은 삶에 매달려 있었고 매 호흡이 마지막 호흡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수년 만에 가장 예리했습니다. 외로움의 안개가 걷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 불편한 선명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버림받은 것에 대한 조용한 후회와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마치 자신의 운명이 그를 뒤에 남겨둔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방 문이 삐걱거리며 열린 것은 늦은 오후였고 제임스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심장은 피로의 안개 속에서 쿵쾅거렸다. 그는 문간에 있는 인물의 실루엣을 보았다. 그것은 그의 큰딸 서연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마치 그녀가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세월이 그녀를 바꾸었고 그녀를 더 굳어지게 했고 더 멀어지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치는 익숙한 표정은 틀림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화가 났을 때 어린 시절에 보였던 표정과 같았고 그의 기억을 괴롭히던 표정과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다른 것이 있었다. 죄책감과 후회의 기미가 전에는 없었던 것이었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마치 그 말이 그녀의 혀에 낯선 것처럼 들렸다. 그녀가 그에게 그렇게 친근하게 말을 건넨 지 몇 년 만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고 말하지 않은 말들로 공기가 무거웠다. 제임스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일부는 그녀가 자신을 버리고 혼자 고통받게 놔둔 것에 대해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다른 부분, 편지를 쓴 부분은 그에게 침착하라고, 침묵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바라며 수년을 보냈고 서연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여기 있는 지금, 그는 그들 사이에 생긴 간격을 어떻게 메울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영원한 시간이 흐른 후 서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듯 서둘러 나왔다. 더 일찍 와야 했다는 걸 알아요. 그냥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어난 모든 일 이후에 당신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임스는 눈을 깜빡이며 감정이 가슴에서 치솟았다.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시작이었다. 오랫동안 그들을 떼어놓았던 갑옷에 금이 간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고 그의 손은 떨렸고 그녀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알아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당신에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알아요. 나는 당신에게 화가 난 적이 없어요. 정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나는 당신이 항상 당신을 사랑했다는 걸 알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때조차도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메울지 모르겠지만 노력하고 싶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때에 당신을 위해 여기 있고 싶어요. 제임스는 잠시 눈을 감았다. 감정이 그를 압도했다. 그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많은 시간을 보냈고 버림받은 것이 그의 심장에 단검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그는 깊은 것을 깨달았다. 너무 늦지 않았다. 아직 치유할 시간이 있고 재건할 시간이 있었다. 비록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삶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제임스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익숙한 리듬을 알아챘다. 그의 아들 준서가 여기 있었다. 문이 다시 열렸고 이번에는 준서가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기 위해 서두르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고 나이와 책임감의 선이 그의 얼굴에 깊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제임스가 키운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남자였고 그의 눈은 수년간의 후회의 무게를 지녔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와야 했어요. 준서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침대를 향해 걸어갔고 시선은 제임스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몰랐어. 상황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몰랐어. 내가 이기적이었고, 알아. 널 위해 여기 있어야 했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응시하며 방은 다시 조용해졌고 그들이 하는 말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줄어들었다. 준서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지만 제임스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영과 준서를 바라보았다. 눈앞에서 자랐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자식들이었다. 제임스는 에너지가 줄고 숨쉬기가 더 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가득 찼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오랫동안 그를 피해 다녔던 평화의 감각을 느꼈다. 편지. 그가 쓴 단어들이 그들에게 도달했다. 그들은 그에게 돌아왔다. 모든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해하는 것, 고통, 사랑, 후회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너희 둘이 너무 보고 싶었어. 제임스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아. 네가 돌아왔으니까 괜찮아. 그게 내가 정말 원했던 전부였거든. 서연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고 준서의 눈은 흘리지 않은 눈물로 흐릿했다. 세 사람은 조용한 방에 앉아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처음으로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다. 더 이상 시간이나 오해로 인해 갈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사랑과 용서라는 단순한 진실로 묶여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드문 평화의 순간에 안착하자마자 제임스의 호흡은 더욱 느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깊은 뼈 속에서 잠과 휴식의 끌림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 사랑의 과학 무리역이 있어 아빠라는 부드럽고 위안이 되는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지만 세상 자체가 사라져 가는 것처럼 배경으로 사라져 가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고 가슴이 가득 찼고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임스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시간은 없었지만 충분히 했다. 그는 용서받았고 그 결과 용서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그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지막 선물. 제임스의 숨은 얕고 힘겨운 숨결로 나왔고 매번이 마지막보다 더 긴장되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마치 시간 자체가 적대자가 되어 그에게 속도를 늦추지 않는 것처럼 초침을 똑딱거렸다. 그의 아이들은 여전히 그의 옆에 있었고 각자 그의 손을 잡고 놓아주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 지나간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의 침묵과 엄청난 후회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왔고 이제 그들은 이 마지막 순간에 그와 함께 있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위로를 주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작별 인사를 하는 방법을 몰랐다. 제임스는 매 순간마다 그의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잠과 평화의 매력이 그가 알고 있던 세상에서 천천히 그를 끌어당겼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날카롭고 맑았고 여전히 매우 깨어 있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생각들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이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아이들이 여기 있었다. 그들은 돌아왔다. 그들은 말없이 그의 가슴 아픈 간청을 들었고 그것이 그 자체로 잠시 동안은 충분했다. 방은 조용했고 부드러운 호흡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고 그것은 연약한 인간의 상태를 상기시켜 주었다. 서영과 준서는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지만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조용히 말했다. 이번에는 바로잡을 것이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고 나서 조용히 신음하며 제임스는 뻣뻣하고 협조하고 싶어하지 않는 연약한 몸을 움직였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는 베개를 두드렸다. 그것은 작은 몸짓이었지만 간과할 수 없는 몸짓은 아니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아빠,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제임스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고 그의 입술은 마르다. 괜찮아요. 그는 속삭였고 그의 목소리는 쉰 듯했다. 하지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아빠를 위해 남겨둔 게 있어요. 준서가 몸을 기울였고 그의 눈썹은 혼란스러워서 찡그려졌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 제임스는 약하게 베개를 가리켰고 그의 손은 간신히 움직일 수 있었다. 베개 아래요. 그는 중얼거렸다. 서연은 재빨리 움직여 베개 아래로 손을 뻗어 제임스가 거기에 놓은 것을 꺼냈다. 그녀는 작고 낡은 봉투를 꺼내면서 손이 떨렸다. 그것은 나이 때문에 약간 노랗게 변했고 수년간 비밀리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가장자리가 말려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흘낏 본 다음 다시 봉투를 보았고 그녀의 심장은 기대감으로 두근거렸다. 제임스의 눈은 이제 감겨 있었고 그의 호흡은 느렸지만 그는 여전히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읽어봐. 그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의 말은 이제 희미한 속삭임이었다. 읽어봐.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알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봉투를 찢고 싶지 않았다. 안에는 제임스의 친숙한 필체가 휘갈겨 쓴 종이 한 장이 있었지만 글자는 나이와 병 때문에 약간 흔들렸다. 그녀는 종이를 펼치고 그녀의 손가락이 글자를 스치며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글을 읽을 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 나는 항상 너희에게 필요한 아버지가 아니었고, 항상 너희에게 내가 보여야 할 방식으로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걸 알아. 인생은 방해가 되는 경향이 있고, 나는 그것을 내버려 두었어. 나는 내 자존심, 고집, 그리고 내 자신의 두려움이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아버지가 되는 것을 방해하게 두었어. 나는 몇 년간 침묵한 것에 대해 내가 거기에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에 대해 미안해. 내가 저지른 실수와 내가 준 상처에 대해 미안해.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믿게 한 것이 미안해. 사실은 나는 항상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너희를 더 사랑했어. 내가 여기 누워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깨달았어. 지금은 말해야 할 말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지. 나는 나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고 싶었고, 시간이 지나면 너도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 잃어버린 시간을 위해, 하지만 당신이 항상 내 사랑을 가지고 다니기를 바랍니다. 내 마지막 소원은 간단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거기에 있고,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지 않고는 결코 시간이 흐르지 않게 하세요. 인생은 덧없고, 때로는 너무 늦었을 때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을 지켜볼 것이고, 당신이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 거라는 걸 압니다. 사랑을 다해, 아빠. 그 말은 공중에 떠돌았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증거이자 마지막 사과이자 용서를 구하는 말이었다. 서연은 읽기를 마치자 목구멍에서 숨이 막혔고 입술에서 부드러운 흐느낌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어 가슴에 껴안고 마치 그 의미를 흡수하듯이 마치 제임스가 말을 할 시간이 다 되어간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듯 그래서 그는 그들 사이에 간격을 메우고 그렇지 않으면 결코 완전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 제임스는 눈에서 눈물을 닦았다. 그 순간의 감정은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컸다. 그는 항상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싶었지만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여기 그 말이 있다. 후회와 사랑의 잉크로 쓰여졌다. 전혀 몰랐어요. 아빠, 준서가 감정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랐어요. 저도 미안해요. 아빠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나는 수년간 내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보냈지만 이제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알게 되었다. 서연은 손을 내밀어 오빠의 어깨에 얹고 그녀가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위로했다. 그들은 여전히 가족이었고 공유한 역사, 공유한 고통,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키운 남자에 대한 공유한 사랑으로 묶여 있었다. 제임스의 가슴은 천천히 오르락내리락했고 그의 마지막 말의 무게가 이제 그의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이 그를 둘러싸고
사랑과 후회의 말을 건네자 제임스는 깊은 평화를 느꼈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해야 할 모든 것을 했고, 이제 때가 되었다. 고맙습니다. 제임스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았다. 돌아와줘서 고맙습니다. 나를 용서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은 깜빡이며 감겼고, 방은 무거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의 몸은 이완되었고, 평생의 긴장은 마침내 사라졌다. 서영과 준서는 그의 곁에 머물렀고, 그들의 손은 여전히 그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의 죽음 앞에서도 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거기에 앉아 있었고, 바깥 세상은 그 흐름을 계속했고, 그 방 안의 신성한 순간을 잊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임스는 평화로웠다. 그의 마지막 선물인 사랑과 화해의 편지가 전달되었고, 그는 그의 아이들이 괜찮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함께 길을 찾을 것이다. 그의 방으로 가는 문이 열렸고, 세상의 소리는 계속해서 꾸준히 웅웅거렸다. 하지만 제임스 지훈에게 세상은 마침내 느려졌다. 그가 살아온 삶, 그가 저지른 실수는 그 조용한 방에서 모두 사라지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그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사랑은 그의 자녀들 속에서 살아갈 것이고, 항상 그랬듯이 귀중한 선물처럼 그들과 함께 전해질 것입니다.